사람 하나 망가뜨리는데 칼도 필요 없었습니다. 둘이 과학실에서 같이 있었다더라. 누가 봤다던데. 그 누구는 중요치 않았고 그냥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소문이 시작되고 그날 이후 한 선생님은 학교를 떠났고 한 학생은 자퇴서를 썼습니다. 둘 다 변명 한마디 못한 채. 그리고 소문을 낸 친구는 이렇게 커질 줄 몰랐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비밀로만 묻어두고 시기는 흘러갑니다. 몇 년 뒤 세월은 흘러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자퇴한 학생이 의사가 되어 돌아옵니다. 선생님이 일하는 그 병원으로 둘은 다시 서로의 인생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또다시 과거의 그때 선생님과 학생 때처럼 누군가에 의해 병원에서도 소문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 소문 한가운데 그때처럼 도망가지 않고 자신있게 바라봅니다. 그때는 선생님이었지만 지금은 직장 선배이자 동료로서 묻습니다. 병원 내 소문을 진짜로 만들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볼래? 한번 어긋난 인생 다시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짐한 사람들 소문에 맞서 당당히. 이번엔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소문은 바람을 타고 흘러갑니다. 아침은 늘 바쁘게 돌아갑니다. 직장인도 학생들도. 교복 치마 자락을 손으로 눌러내리고 버스 도착 알림에 뛰며 여학생들은 지각할까 시계만 보고 초조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차가운 공기 입김이 얇게 새고 정류장에는 교복 입은 학생들이 줄지어 서 있다. 정류장 반대편에서 낯선 남자가 걸어온다. 깔끔한 코트, 정돈된 머리, 눈매가 또렷하다. 너무 학교 앞 풍경 같지 않은 사람. 잘생겼다는 말은 그때의 여학생들에겐 너무 빠른 판단이었는데도 여학생들은 딱 한 번 보고도 그렇게 생각해버렸다. 주변의 시선에는 관심 없는 듯 남자는 정류장 안내판을 잠깐 올려다보고 버스 노선도를 확인한다. 그리고 멀리서 오는 버스를 보며 가볍게 숨을 고른다. 그중 한 여학생인 이현진은 힐끔 곁눈질로 쳐다보고 속으로 누구지? 연예인. 아니겠지. 근데 왜 저렇게 잘생긴 거야? 현진이 무심코 쳐다보다 시선을 피하려는 순간 남자와 눈이 마주친다. 남자는 아주 짧게 예의 있는 미소만 남긴다. 이현진 몰래 보다 들켜 당황해하는데 자기 보고 웃는 모습에 속으로 방금 나보고 웃은 거야? 나한테? 왜 미쳤나? 버스가 도착하고 사람들 틈에 남자가 자연스럽게 섞여 올라탄다. 현진은 한 칸 뒤에서 타며 계속 그의 뒷모습을 본다. 먼저 온 친구들 때문에 교실이 웅성거린다. 창가엔 햇빛이 얇게 들어오고 칠판에는 수행평가 공지가 지워지다 만 채 남아있다. 반에서 인기가 많은 강유정 현진이 들어와 자리에 앉는 걸 보고 현진아, 너 오늘 왜 이렇게 멍해? 야, 너 어제 늦게 잤지? 그 옆에서 다른 친구 박서연이 장난스럽게 오, 이현진 표정이 딱 비밀 있어요인데? 뭐야? 빨리 말해. 친구들이 모여 얼굴을 보고 이현진에게 계속 물어봐 당황해한다. 아니야. 그냥 버스에서 누굴 좀 봤는데. 지금 생각하니 정상은 아닌 것 같아. 강유정은 현진의 표정에서 묘한 느낌을 받는다. 사람? 누구? 잘생긴 사람? 너 표정이 이상해. 자신의 마음이 들킬까 당황해하며 서둘러 둘러대는 현진이다. 그냥 모르는 사람. 뒤돌아 앉아있던 박서연은 웃으며 모르는 사람인데 기억나? 그건 아마 잘생겨서 그럴 거야. 나는 이상한 사람도 잘생김 다 용서된다고 본다. 그때 교실 뒤쪽 또 다른 친구들이 다른 반에서 들었다며 웅성거린다. 야, 들었어? 오늘 1교시 생물이지. 오늘부터 생물 선생님 바뀐대. 나도 들었어. 새로 오신다는 셈 완전 젊다던데. 현진은 젊다라는 말에 왠지 아침에 그 얼굴이 떠오르고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도 가슴이 살짝 두근댄다. 종이 울리고 교실이 정리되는 척하다가 또 웅성거린다. 교실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온다. 설마 했던 바로 그 남자. 아침 정류장에서 본 그 얼굴. 옆자리 서연이 팔꿈치로 살짝 쿡 찌른다. 야, 너 왜 그래? 갑자기 귀신 본 것처럼. 봤어. 아침에 버스 정류장에서.
옆에 있던 박서연 너무 놀라 일어서면서 뭐, 대박. 이상한 사람 같다고 했던 그 사람? 박서연은 일어나다 옆 현진이 말려 간신히 다시 앉는다. 놀라 일어나는 학생을 보다 그 옆 학생을 보고 웃는다. 새 선생님이 교탁 앞에 선다. 목소리는 또렷하고 차분하다.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부터 생물 담당하게 된 서인우입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탄성이 새어나온다와 진짜 젊다 목소리 미쳤다 웅성된다. 현진이 놀란 건 아침에 봤던 남자가 선생님이라서가 아니라 그 선생님을 자신도 모른 게 가슴에 담았다는 걸. 누굴 먼저 보고 웃으며 바라보는지 그것부터 신경 쓰는 자신을. 종이치고 교실 문이 열린다. 여자애들의 목소리가 복도를 채운다. 수업이 끝나 선생님이 나가는 걸 보고 옆자리에 있던 박서연. 야야야, 너 아침에 봤다며? 그럼 너 오늘 운명을 만난 거야? 운명은 무슨 그냥 놀란 거지. 야, 너는 아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냐. 친구 서연은 미안해하고 다른 친구들도 아까 얘기를 하며 웃기 바쁘다. 우연히 현진이 창가 쪽으로 시선을 돌린다. 복도 끝에서 서인우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과 인사하며 지나간다. 다시 한번 그 예의 있는 미소가 잠깐 보인다. 종이 울리고 복도는 학생들 발소리로 채워진다. 서인우는 수업을 마치고 의자에 앉아 출석부를 정리하며 그때 교무실 전화가 울린다. 교장실 표시가 뜨다. 교무실 행정실무사가 받으며 서인우를 바라본다. 네, 교무실입니다. 아, 네, 서인우 선생님요? 잠깐만요. 행정실무사가 수화기를 들고 인우 자리 번호를 눌러 연결시켜준다. 서인우 선생님, 교장실에서 온 거예요. 받아보세요. 서인우는 전화기를 들며 행정실무사에게 살짝 감사 인사를 한다. 서인우입니다. 지금이요? 알겠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교무실 몇몇 시선이 스친다. 인우가 복도를 걷는다. 벽에는 학교 표어와 졸업사진들이 걸려 있다. 인우의 발걸음이 잠깐 멈춘다. 졸업 앨범 속 자신의 교복 차림 사진이 보인다. 교장실은 조용하고 깔끔하다. 교장은 인우를 보자마자 반가움과 불만이 섞인 얼굴로 웃는다. 와, 내가 진짜 여길 다시 올 줄은 몰랐다. 은사가 교장이 됐는데도 얼굴도 안 비치더니. 서인우는 예의 있게 웃으며 인사를 한다. 선생님 아니 교장 선생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교장은 웃으며 앉자 잠시 옛제자였던 인우 얼굴을 찬찬히 본다. 얼굴 좋아졌다. 레지던트 때는 더 눈이 죽어 있었는데. 서인우는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그래. 그래서 너 얼굴 보니 이해는 가지만 의과 졸업하고 레지던트 수료까지 해놓고. 잠깐 정적 인우는 입술을 다물었다가 천천히 말한다. 제가 의사로서 계속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말이야 쉽지. 만만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수두룩인데. 너희 아버지 영진병원 병원장인 거 이 학교에서 모르는 사람 없어. 서인우 숨을 들이켜며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여기로 온다 하니 허락하신 겁니다. 너도 의사가 되길 바랬고 너희 집안이 대대로 의사 집안이라 나도 당연히 그 길을 갈 줄 알았지. 나중에라도 다시 돌아가. 지금껏 한 공부가 아까워. 내가 이런데 너희 부모님은 오죽하겠어. 서인우는 옛 선생님과 대화로 다시 학생이 된 기분을 느꼈다. 네. 알고 있어요. 언젠간 돌아가야겠죠. 하지만 지금은 여기 생활이 좋습니다. 교장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누그러진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있다. 눈들이 많아. 너의 행동 하나하나에 눈들이 갈 거야. 괜한 소문 만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한번 잘해봐. 서인우는 걱정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에 살며시 웃으며 작게. 감사합니다. 선생님. 인우가 교무실로 돌아오자 자리 주변이 묘하게 소란스럽다. 인우의 책상 위와 아래에 쇼핑백, 작은 박스, 편지 봉투들이 수북하다. 서인우 당황해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그걸 본 옆자리 선생님이 웃으며 나는 첫날엔 떡 하나 받은 게 전부였는데 서인우 선생님은 클래스가 다르네. 이게 다 뭐죠? 학생들이 선물 갖다 놓은 거예요. 뭐 첫날부터 난리네요. 이거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옆자리 선생님 선물을 보면서 대서롭지 않게 비싼 거면 곤란하지. 근데 보통은 간식이나 편지잖아. 이 정도는 애교로 봐줘요. 우리도 다 받은 거예요. 걱정 말아요. 동시에 교실 쪽 복도에서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그중 낯익은 목소리가 섞인다. 강유정은 친구들과 교무실 복도를 걸어가며 멀리서 아, 생물쌤 자리 선물 진짜 많대. 가서 봤어? 유정의 말에 서로 봤다 안 봤다 하며 교실로 들어간다. 몇 달이 흘러 학생들도 적응해 나가고 우리의 하루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며 서로 할 일을 한다. 서인우 선생님도 그럭저럭 잘 적응해 나가가며 학생들은 여전히 그를 좋아했고 여전히 학교 내의 인기 선생님으로 책상에는 여전히 선물로 가득하다. 학교 수업이 다 끝난 오후 해가 기울고 복도는 조용하다. 과학실 문이 살짝 열리고 강유정이 조심스럽게 들어온다. 손에는 생물 수행평가 프린트와 질문 메모가 들려있다. 선생님, 저 강유정인데요. 계세요? 과학실 안서인우는 현미경 옆에서 표본 정리를 하고 있다. 강유정. 무슨 일이야? 제가 맞게 이해한 건지 확인받고 싶어서요. 서인우는 의자를 끌어주며 옆에 앉아. 여기 앉아. 봐줄게. 유정이 앉고 인우는 프린트를 옆으로 당겨 천천히 설명한다. 그때 과학실 문틈으로 누군가의 시선이 지나간다. 이현진이 과학실 근처 복도에서 멈춰 서 있다. 책가방 끈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있다. 열린 문 안쪽에서 들리는 인우의 목소리와 유정의 반응이 더 크게 들린다. 잠시 후 휴대폰 화면 단톡방 알림이 연달아 뜬다. 유정이랑 생물쌤 둘만 있는 거 봤대. 진짜야? 다른 메시지가 연달아 뜬다. 헐 진짜? 뭐야 방과 후에? 누가 봤는데? 누군데 본 사람? 쌤도 유정이 예뻐하잖아. 공부 잘하니까. 현진은 휴대폰을 내려다본다. 손이 잠깐 떨리다 멈춘다. 휴대폰 화면에는 연달아 문자가 계속 달린다. 작은 말이 크게 커져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학교 전체를 뒤흔든다. 얼마 뒤 복도 급식실 계단 모두가 수군댄다. 유정이 걸어가자 시선이 따라온다. 야 강유정 쌤이랑 방과 후에 과학실에서 뭐 했대? 헐, 나도 들었어. 유정이 원래 인기 많잖아. 꼬리친 거지. 유정은 아무것도 모른 채 교실로 들어가려다 뒤에서 누군가 비웃는 소리를 듣는다. 유정은 자신을 보는 눈이 확실히 다른 걸 느끼며 속으로 뭐지? 왜 나를 보고 비웃는 느낌이지? 교무실 쪽에서도 공기가 달라진다. 선생님들이 인우를 힐끔힐끔 본다. 요즘 애들 무서운 줄 모르고 여학교에서 애들이 소문은 빠르지. 그러게 좀 조심해야지. 그런 쪽으론 예민한 애들인데. 방과 후에 과학실에 둘만 있는 건 애들한테는 예민한 일이지. 인우는 지나가다 그 말들을 듣는다 표정이 굳어진다. 소문이 학교에 퍼지고 얼마 후 교장실. 교장은 인우를 마주 앉히고 얼굴을 바라본다. 인우야. 요즘 학교 내에 퍼진 소문에 대해 알고 있지. 사람들은 진실은 중요치 않아. 현재 소문만을 믿을 뿐이야. 그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수행평가 질문이었고 문도 열려 있었고 그걸 누가 증명해주지? 지금 중요한 건 진실이 아니라 학교 내에 퍼진 소문이야. 이걸 문제 삼아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면 문제는 더 커진다는 거지. 그 소문의 여학생까지 문제가 될 거야. 인우의 눈빛이 흔들린다. 한숨이 길게 나온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국 물러나야 끝난다는 얘기네요. 교장으로서 너를 지키고 싶다. 하지만 생각처럼 가볍지 않은 문제라. 인우는 입술을 다문 채 고개를 끄덕인다. 더 커지기 전에 제가 나가는 게 맞겠네요. 인우야. 제가 그만두면 간단한 일, 피해 학생이 생기면 안 되죠. 교장 선생님도 힘들어질 테니 이쯤에서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인우의 사직 소식이 학교에 퍼진다. 공식 이유는 개인 사정이지만 학생들은 이미 결론을 내려버린다. 결국 그 소문 때문이야? 진짜 그만두시는 거야? 근데 왜 선생님이 나가? 그럼 유정이 때문에 괜히 서인우 쌤만 그만두는 거잖아.
유정이 복도에서 그 말들을 듣는다. 얼굴이 창백해진다. 유정이 교실로 들어오다 현진을 본다. 현진은 유정과 눈이 마주치지만 현진은 유정의 눈을 피한다. 유정은 언제부터 자신을 피하는고 변한 현진을 유심히 보다 속으로. 설마 이게 다 너가 한 짓이야? 아니지 현진아. 유정의 책상 위엔 누군가 툭 던진 쪽지가 놓인다. 선생님 인생 망치고 넌 아무렇지 않은가 보네. 이제 누구한테 꼬리칠래? 유정의 손이 떨린다. 얼른 뒤돌아본다. 하지만 누군지 보질 못했고 숨이 가빠진다. 서인우 쌤이 학교를 그만두고 몇 달 후 교무실. 유정은 담임쌤 앞에 어머니와 함께 서서 서류를 내민다. 유정아, 너까지 이러지 않아도 돼. 다시 생각해봐. 정말 이게 최선이야? 어머니, 이제 학교도 조용해졌어요. 이러지 않아도 돼요. 서인우 쌤이 이렇게 되는 게 싫어 서둘러 그만두신 건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머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정은 어머니 얼굴을 한번 보고 작게. 제 말을 누구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이런 곳에선 더 있고 싶지 않아요. 유정은 어머니의 응원에 용기를 내 자퇴서를 내민다. 아무도 없는 텅 빈 교실. 현진은 혼자 교실에 남아있다. 현진은 휴대폰 단톡방을 켜다가 손을 멈춘다. 자신이 보냈던 그 한 줄이 보인다. 이현진은 자신의 휴대폰을 바라보며 속으로. 내가 단톡방에 안 올렸음. 선생님도 남았을까? 유정이도 학교를 떠나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랬지? 난 이렇게까지 될 줄 정말 몰랐어. 이제 어쩌지? 현진은 휴대폰을 꺼버린다. 몇 주 뒤. 유정은 집에서 책상에 앉아 검정고시 문제집을 풀고 있다. 부모님의 믿음이 펜 끝을 더 단단하게 한다. 서연과 민지가 유정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유정아, 너 괜찮아? 지금 뭐 해? 유정은 화면을 보고 잠깐 멈춘다. 그리고 짧게 답을 한다. 괜찮아. 나 이제 공부해야 돼. 학교? 이제 정 떨어졌어. 나 잘 지낼게. 너희도 학교 생활 잘하고 잘 지내. 유정은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다시 문제를 푼다. 하지만 눈은 문제를 보지 않는다. 유정은 책을 덮고 허공을 응시한다. 학교 복도. 서연과 민지가 현진을 바라본다. 현진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눈이 흔들린다. 현진아, 너 정말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무슨 말을 해? 난 할 말 없어. 유정이 검정고시 준비하더라. 그래도 우리가 친구인데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현진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돌린다. 서연은 민지를 말리고. 현진은 모른 척 책상에 앉고 그걸 본 서연은 친구 현진은 없다는 걸 느낀다. 현진은 친구들이 뒤에서 쳐다보는 걸 느끼며 속으로. 지나간 일이야. 나랑 상관없어. 난 잘못 없어. 현진은 그날로부터 친구들과 멀어졌고 학교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다시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교내에 퍼진다. 학원가 근처 큰 도로 신호등이 깜빡이고 그중 무리에 섞여서 있는 유정은 문제집이 든 가방을 꼭 쥐고 있다. 초록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건너기 시작한다. 그 순간 멀리서 급하게 달려오던 차량이 급정거하며 쿵소리와 함께 충격적인 소리가 난다. 비명 사람들 발걸음이 멈추고 주변이 순식간에 소란해진다. 어머, 사람 쓰러졌어. 119 불러요. 누군가 휴대폰을 꺼내며 다급하게 외친다. 여기 학원가 사거리 횡단보도 앞이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바닥에 쓰러진 중년 남성 주변엔 놀란 얼굴들이 빽빽하게 둘러서고 누군가는 움직이지 마세요. 라고 소리치지만 모두가 두렵고 서툴다. 그때 인파 바깥에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린다. 비켜주세요. 의사입니다. 비키세요. 비켜요. 사람들을 밀치듯 해치고 들어오는 남자. 남자는 쓰러진 사람 옆에 무릎을 꿇는다. 119 통화 중이신 분. 지금 환자 의식이 없다 전해주세요. 누구 한 분은 사람들 더 뒤로. 공간 확보해주세요. 인우는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숨을 살핀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눈빛이었다. 지금 이 순간 주변의 사람들조차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다. 유정은 멀찍이 서 있다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얼어붙는다.
인우의 옆 얼굴이 보인다. 누워있는 환자를 살피고 있다. 갑자기 그만두고 몇 달 만에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서인우 선생님? 인우는 집중한 채로 잠깐 고개만 돌린다. 유정을 알아보는 순간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지만 곧 다시 환자에게 집중하며 의사로서 최선을 다한다. 유정아, 반갑다. 우선 이쪽으로 와서 여기 좀 잡아. 안부 인사는 나중에 하고.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온다. 119 구급대가 도착하고 인우는 즉시 상황을 정리해 전달한다. 외상은 크게 안 보이지만 충격 가능성이 있어요. 구급대원은 서인우 말을 들으며 환자를 살핀다. 확인했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인계받는다. 인우는 한 박자 늦게 숨을 내쉬며 손가락 끝이 약간 떨린다. 환자의실은 구급차가 떠나는 걸 보며 눈빛엔 묘한 확신이 살아난다. 모였던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한다. 유정은 숨을 몰아쉬며 멍하니 인우를 보고 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의사신 줄은 몰랐어요. 서인우 짧게 웃다가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안 하려 도망갔지. 다시 돌아갔지만 그동안 잘 지냈어. 학교 그만둔 건 들었어. 지금은 검정고시 준비 중이겠네. 갑자기 그만두셔서 인사도 못 드렸어요. 그때는 내가 나가는 게 모든 사람들이 편할 것 같아 그랬지. 유정이 잘못이 아니야. 괜한 미안한 마음 갖지 말고. 유정의 눈이 젖는다. 유정은 무릎을 꾹 눌러 감정을 붙잡는다. 선생님, 저 결심했어요. 뭘? 아니 무슨 결심을 했다는 거야? 강유정은 눈빛이 빛나면서 확신에 찬 표정을 짓는다. 의사요. 저 의사가 되고 싶어요. 아니 될래요. 아까 선생님이 사람 생명을 살리는 걸 보고 저도 누군가를 그렇게 살리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인우의 눈빛이 멈춘다. 유정은 확신에 찬 눈빛을 인우에게 보낸다. 진심이야? 네. 이젠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안 쓰려고요. 지금껏 하고 싶은 게 없었는데 이제 생겼어요. 꼭 해보고 싶어요. 인우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처음으로 선생님 때의 다정한 말투가 아닌 의사로서 동료 후배에게 하듯.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서 내 밑으로 들어와. 명진이든 어디든 너 스스로 증명해봐. 쉽진 않을 거야. 그래도 응원할게. 유정은 울음이 터질 듯하지만 대신 입꼬리를 올린다. 이날 신호등 아래에서 쓰러진 사람만 살린 건 아니었다. 유정은 처음으로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그리고 인우는 무력했던 자신의 삶에 유정이 들어왔고 자기 안에서 꺼져가던 의사로서의 사명감의 불씨를 다시 붙잡아 둘 이유 용기 명분이 생겼다. 인우의 휴대폰이 울린다. 화면엔 명진병원 응급실이라고 뜬다. 서인우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유정에게 미소 짓고 인우가 몇 걸음 가다가 뒤돌아 유정을 본다. 그날 약속이 유정에겐 큰 변화를 가져다 준다. 유정의 시간은 완전히 달라졌고 검정고시, 수능의대,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아질수록 유정은 이상하게도 더 또렷해지며 스스로 누군가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성장해가는 사람이 되어갔다. 그리고 몇 년의 세월은 흘러 각자 삶의 중심이 되어간다. 새벽 지방 종합병원 응급실, 소독약 냄새, B- 모니터 소리, 발 빠른 간호사들. 유정은 흰 가운에 머리를 묶고 차트를 넘긴다. 강유정 선생님, 3번 베드 혈압 떨어지는데요. 수액 올리고 혈액 검사 다시 해주세요. CT는 지금 가능해요? 네, 바로 잡아둘게요. 유정은 숨을 고르고 환자 쪽으로 달려간다. 몇몇 의료진이 유정의 움직임을 보고 고개를 끄덕인다. 담당 교수 환자 차트를 보고 지나가며 짧게. 강 선생, 오늘 케이스 깔끔하게 잘했어. 유정은 살짝 고개만 숙이고 다시 차트를 보며 환자에 관한 기록을 한다. 시간이 흐르고 유정 이름은 지방병원 안에서만 맴돌지 않는다. 어느새 의료진들 사이에 잘한다는 말은 의외로 빨리 퍼진다. 명진병원 의과 회의실. 관리자와 교수들이 서류를 넘긴다. 지방이긴 한데 강유정 레지던트 3년차 평이 좋습니다. 환자 대응이 안정적이고 처치 판단이 빠르다고 해요. 그쪽에선 꽤나 유명한가 봅니다. 여러 군데서 연락이 가는 것 같습니다. 명진병원 인사팀 서류를 넘기며 좋네요. 근데 가능할까요?
한번 연락해 보세요. 한번 연락해 보겠습니다. 마침 레지던트 정원도 충당해야 하고 저희 명진에서 면접 보러 오라 하면 다들 반응은 좋습니다. 교수들이 서류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그중 한 교수가 조용히 덧붙인다.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진행하세요. 몇 달이 어떻게 갔는지 정신없이 지나갔다 명진에서 연락이 왔고 유정은 면접을 보고 이틀 후 출근하란 문자가 떴다. 이전 병원에서 인수인계하고 작별 인사를 나누고 그 다음날 아침 서울 명진병원 로비 사람들 흰 가운 엘리베이터의 분주함 유정이 레지던트 명찰을 달고 오늘 첫 출근을 했다. 그 옆 병원 직원들 사진이 붙어 있다. 거긴 유정이 아는 서인우도 있다. 유정은 서인우 사진을 보며 옛 생각에 잠긴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유정을 부른다. 강유정? 유정이 돌아본다. 익숙한 얼굴 하지만 그 익숙함이 편하지 않다. 학창시절 친구였던 이현진 하지만 지금은 어색한 사이. 하얀 가운을 입고 피곤한 얼굴로 서 있다. 몇 년 만에 다시 보는 얼굴. 서로 어색해하며 서 있고 명찰엔 레지던트라고 적혀 있다. 이현진은 억지로 웃으며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와 진짜 너 맞네. 강유정. 유정은 밝게 웃으며 진심으로 반가워했다. 어머, 현진아, 너 여기 있었어? 진짜 반갑다. 현진은 웃는 척하지만 눈빛 어딘가가 어색하다. 유정은 그걸 아직 모른다. 그냥 오랜만에 보는 친구가 반가울 뿐이다. 나 여기서 레지던트 하고 있어. 그럼 오늘 출근한다는 셈. 너였어? 나 진짜 떨려. 첫날이잖아. 그래도 친구가 있어 다행이다. 유정이 반가움에 한 걸음 다가가자 현진이 아주 미세하게 뒤로 물러난다. 미세한 거리감은 병원 공기 속에 섞여 사라지는 듯하지만 현진은 알고 있다. 하필이면 여기로. 또다시 내 인생에 끼어드는 거야. 아침 회진 전 라운지에 모인 레지던트들. 새로운 얼굴이 들어오면 다들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진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출근이시죠? 어디서 오셨어요? 지방분원병원에서 레지던트 하다가 오게 됐어요. 아, 그럼 혹시 그 강유정? 학회 논문 때문에 전년도 논문에서 이름을 본 것 같아요. 회진 전 사림들이 유정을 둘러싸고 분위기가 살짝 들썩인다. 조용히 현진은 옆에서 물을 마시며 듣고 있다. 유정이 첫 업무 동선을 배우며 복도를 걷는다. 현진이 옆에서 안내한다. 여긴 응급실 라인이고 저쪽이 전공의실. 나는 조금 있음 수술실 들어가야 하니 나머진 일하면서 간호사분께 물어봐. 응, 고마워, 현진아. 가진 병원이라 든든하다. 그날 유정은 새로운 환경 속에 병원 생활을 시작했고 현진은 유정이 학교 때처럼 다시 경쟁 상대가 되어 있다. 서로 다른 과거를 아는 채 다른 생각을 하며 생활한다. 명진병원은 바쁜 곳이었다. 유정이 예전에 일하던 병원과는 달랐다. 사람이 쓰러지고 울고 살고 떠나는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명진병원이었다. 유정은 그 속에서 바쁘게 그 속에 섞이며 조금씩 병원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환자 이름을 먼저 외우고 자신의 환자를 틈틈이 챙기며 수면 시간이 모자랄 만큼 바쁘게 병원 생활을 해나간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 전체가 이상하게 들썩이기 시작했다. 로비가 평소보다 더 시끄럽다. 간호사들이 유난히 모여있고 머리를 만지고 명찰을 고쳐단다. 진짜 오늘 출근하신대? 응. 외국 연수 갔다가 오늘 첫 출근이라잖아. 사진 봤어? 미쳤어. 완전 연예인이야. 멀리서 남자 레지던트들과 남자 간호사들이 그 모습을 보며 웃는다. 야, 오늘 병원 운영 마비되는 날이네. 우리도 편한 생활은 다 했다. 우리 외과 교수님 오시나 보다. 우리도 머리 좀 만질까? 동료 선생님들의 농담에 다들 웃는다. 하지만 웃음 속엔 시샘과 부러움이 섞여 있다. 현진아, 너도 들었지? 아주 병원 내 난리다. 외과 서인우 선생님 오늘 복귀하신대. 응. 나도 들었어. 다들 난리더라. 병원 여직원들 지금 단체로 정신들이 없어. 현진은 웃어 보이지만 그 말에 가슴이 묘하게 조여온다. 현진은 자연스럽게 유정을 찾는다. 유정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
반응이 있는지. 반면 유정은 병동에서 차트를 넘기며 걸음을 재촉한다. 보호자들이 붙잡아 질문하고 간호사가 처치를 확인한다. 강 선생님, 705 환자 보호자가 통증 조절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진통제 용량 체크하고 수술 부위 상태 먼저 확인할게요. CT는 오후에 할 수 있게 잡혀 있죠? 네, 잡혀 있어요. 이따 오후에 할 수 있어요. 유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곧장 병실로 들어간다. 밖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서인우라는 이름이 들어와도 유정은 듣지 못한 척이 아니라 정말로 들을 틈이 없이 바쁘다. 현진이 유정이 있는 병동 복도로 찾아온다. 유정아, 바쁘니? 강유정의 눈은 차트를 응시하며 현진아, 무슨 일 있어? 현진은 살며시 다가와 유정의 표정을 살피며 슬쩍 물어본다. 오늘 병원 분위기 좀 이상하지 않아? 현진의 말에 건성으로 대답하고 차트 넘기며 그러고 보니 로비가 좀 시끄럽긴 하더라. 응급 있었어? 나한테는 콜이 안 왔는데? 응급은 아니고 외과 서인우 교수님 해외 연수 끝나서 오늘 출근하신대. 아침부터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었는데 몰랐나 보네. 하지만 유정은 잠깐 그래 하더니 다시 차트에 눈이 간다. 몰랐어. 지금 내가 정신이 없다. 이따 인사드려야겠네. 나 지금 705호에 가봐야 돼. 환자 상태가 좀 애매해서. 그래, 얼른 가봐. 나 신경 쓰지 말고 나도 가야 돼. 유정이 바쁘게 걸어가 버린다. 현진은 그 뒷모습을 멍하게 본다. 진짜 아무렇지 않네.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건가? 현진은 유정이 흔들리길 바랬다 그래야. 예전에 자기가 한 행동이 덜 나쁜 사람처럼 보일 테니까. 병원 입구 쪽에서 작은 탄성이 터진다. 사람들이 인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길을 만든다. 멀리서 서인우가 걸어온다. 외과 가운, 목에 걸린 아이디, 차분한 걸음. 병원 사람들의 시선에도 익숙한 얼굴이다. 서인우는 지나가다 가볍게 인사만 하고 바로 걸음을 옮긴다. 인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진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복귀 축하드려요. 오늘 첫 출근이신데 오늘 환자가 많네요. 서인우는 짧고 예의 있게. 안녕하세요.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인우는 스테이션 한쪽에서 차트를 확인한다. 불필요한 말은 없다 그런데 오히려 더 사람들을 설레게 한다. 인우가 차트를 덮고 고개를 든다. 외과 과장님 출근하셨겠죠? 오래된 간호사가 서인우에게 인사를 하며 네, 과장실로 가시면 됩니다. 안 그래도 기다리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참 선생님 늦었지만 결혼 축하합니다. 어머, 감사해요. 잊지 않고 선물도 보내주시고 제가 감사드려야죠. 인우는 미소 지으며 눈인사를 하고 바로 방향을 틀어 걷는다. 그 뒷모습을 따라 사람들의 시선이 길게 남는다. 외과 과장실 문이 열리고 서인우가 들어온다. 중년의 외과 과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반갑게 맞는다. 야, 서인우. 드디어 왔네. 고생했다. 외국 물 좀 먹더니 얼굴 더 좋아져 온 것 같다. 서인우 웃으며 과장님은 여전하시네요. 사람 놀리는 게 먼저시고. 놀리는 게 아니라 반가워서 그러지. 앉아. 커피? 괜찮습니다. 잠깐 둘러본다. 여긴 여전하네요. 과장실 냄새도 그대로고. 너 없는 동안 외과가 얼마나 허전했는지 아냐? 연수 핑계로 올해도 빠졌어. 죄송합니다. 근데 다녀오길 잘했어요. 이번에 저희 명진도 외과 분야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아침 첫 진료 시간 환자들이 기다리는 복도인 가운들이 바쁘게 오간다. 현진과 유정이 복도 끝에서 서인우를 발견한다. 두 사람은 동시에 발걸음을 멈춘다. 인우가 고개를 들고 두 사람을 본다 순간 인우의 표정이 풀린다. 서인우 유정과 현진을 번갈아 보며 제자가 둘씩이나 의사가 되고 선생님이 진짜 뿌듯하다. 외과 과장이 따라 나오다 바라보며 두 선생이 다 서인우 제자였어? 세상에 너 능력 있다 둘씩이나. 그러게요. 지금 알았네요. 제자들 덕분에 힘이 나네요. 그 말과 함께 인우가 웃는다. 그 웃음은 짧지만 따뜻하다. 나중에 시간 되면 밥 한번 먹자. 둘 다. 웃으며 아침 해진이 시작되고 인우가 다른 호출로 급히 움직인다.
복도에 남은 두 사람. 유정은 환자 차트를 보며 오늘 일정을 체크한다. 현진은 유정의 웃는 얼굴을 옆에서 가만히 본다. 이러고 있으니 학창시절 교실 복도 같다. 유정은 현진의 말에 뭐라 얘기하려다 환자 호출에 다시 걸음을 옮긴다. 현진아, 미안. 나 먼저 갈게. 환자 병동 호출이라. 유정이 멀어지고 현진은 복도 끝에 서서 한참 동안 그 방향을 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우가 사라진 방향을 본다. 이현진은 마음속으로 다짐한다. 이번엔 내가 먼저 하는 거야. 절대 놓치지 않아. 늦은 저녁 병동 복도 형광등 빛이 희미하다. 유정이 차트를 들고 병실 문을 닫으며 나온다. 강 선생님, 퇴근 안 하세요? 오늘 당직도 아니신데 매번 늦게 퇴근이시네요. 네, 이제 가야죠. 수고하세요. 유정이 엘리베이터를 탄다. 거울에 비친 얼굴이 생각보다 지쳐있다. 한편 서인우는 차트를 들여다보며 펜으로 표시를 하고 있다. 시계는 밤 10시를 넘긴다. 인우가 차트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어깨를 한번 돌리고 코트를 챙긴다. 복도 끝 야간 근무 간호사들이 인사를 하고 인우는 서둘러 나온다. 병원 정문 차가운 밤 공기. 유정이 가방을 메고 나오며 한숨을 쉰다. 그때 주차장 쪽에서 인우가 걸어 나온다. 강유정? 유정은 갑자기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놀라 고개를 든다. 선생님, 이 시간에 퇴근 안 하셨어요? 그러는 너는 이 시간까지 남아 있었어? 인우는 유정의 얼굴을 잠깐 본다. 피곤이 그대로 묻어 있다. 차 가져왔지? 아니요. 저 오늘은 대중교통이요. 저기 앞에서 버스 타면 돼요. 그럼 내 차 타고 가자. 집까지 데려다 줄게. 괜찮아요. 선생님도 피곤하실 텐데 버스 타면 금방 가요. 서인우 조수석으로 자연스럽게 밀며 단호하지만 가볍게. 환자 보느라 늦은 레지던트가 밤길 혼자 가는 걸 보는 전문의는 아무도 없어. 괜히 부담 갖지 말고 어서 타. 유정은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인다. 차 안 두 사람 사이 어색한 공기, 조용한 엔진 소리. 유정이 창밖을 보다가 배가 꼬르륵 하고 울릴 뻔한 걸 삼킨다. 밥은 먹었어? 이 시간까지 안 먹진 않았겠지. 정적이 흐르고 인우는 운전대를 잡은 채 한 번 유정을 본다. 먹었어도 한 번 더 먹을 수 있지. 내가 아직 밥을 못 먹어서. 어디 이 근처 맛있는데 알면 가서 같이 먹고 가자. 선생님, 아직 저녁 안 드셨어요? 사실 저도 아직 못 먹었어요. 잘 됐네. 우리 저녁 먹고 가자. 어디 맛있는 데 있음 말해. 그리로 가게. 유정은 방금 자신의 배에서 요동치는 소리를 들었을까 조마조마하면서 조심스럽게 인우의 표정을 살피고 자신이 자주 가는 식당으로 안내한다. 늦은 시간인데도 불이 켜진 동네 식당. 소박하게 꾸며져 있는 식당 안으로 유정이 문을 열고 들어간다. 어머니, 저 왔어요. 밥 먹으러 왔어요. 주방 쪽에서 중년 여성이 고개를 내민다. 유정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밖으로 나온다. 유정아, 서울 왔단 소리 들었는데 얼마나 바쁘길래 이제야 오니? 민지한테 들었어. 명진병원에 근무한다고. 세상에나 밥 붙어줘야지. 유정이 환하게 웃는다. 그 웃음은 병원에서의 웃음과 다르다. 저 오늘 너무 배고파요. 제일 빨리 되는 걸로 주세요. 그래. 얼른 앉아. 내가 빨리 갖다 줄 테니. 그때 주방에서 누군가 앞치마를 메고 나온다. 아니, 너는 얼마나 바쁘길래 이 시간까지 밥도 못 먹고 다니냐? 민지야, 엄마 도와주러 왔어? 안 그래도 전화하려 했더니. 민지는 오랜만에 보는 유정을 보고 머쓱하게 웃으며 요즘 퇴근하면 바로 여기로 와. 엄마 도와주고 있었지. 저녁 때 사람들이 몰려서 나라도 도와야 돼. 유정과 신나게 얘기하다 민지의 시선이 유정 뒤로 넘어간다. 그리고 문 쪽에 서 있는 인우를 본다. 민지는 두 눈을 크게 뜨며 놀란다. 민지는 할 말을 잊은 채 머릿속이 멍했다. 마음속으로. 저렇게 생긴 사람 내가 딱 한 명 아는데. 설마 말도 안 돼. 인우는 유정을 따라 들어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민지 엄마는 주방에서 분주히 음식을 내오며 눈이 커지며 어머나, 유정이 혼자 온 게 아니었네. 어서 오세요. 유정이 남자친구가 있는 줄 몰랐네. 근데 너무 잘생겼다.
유정은 난처해하며 아니라고 손을 내젓고 인우는 웃으며 자리에 앉는다. 민지 엄마 묘한 눈으로 인우를 한 번, 유정을 한 번 본다. 민지가 메뉴판 대신 물컵을 가져오며 유정과 인우를 번갈아 보며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최민지예요. 유정이랑 같은 반이었던. 아 그래. 너네들 4명 친하게 다녔던 거 생각난다. 오랜만이다. 민지는 자신들을 기억하는 인우가 놀라워 어색하게 웃는다. 인우는 그 분위기를 눈치채지만 굳이 끼어들지 않는다. 뭐가 맛있나? 유정이 단골이면 맛은 보장된 거고 민지가 잘 알겠네. 민지 엄마가 음식을 내오면서 더 환하게 웃으며 아이고, 세상에나 은지 고등학교 은사님인 줄도 모르고 제가 주책을. 선생님, 오늘은 제가 만난 걸로 대접해 드릴 테니 많이 드시고 가세요. 인우는 괜찮다고 웃으며 음식이 맛있어 자주 오겠다 말한다. 민지는 다른 테이블 주문을 받으며 자꾸 유정과 인우를 슬쩍 본다. 저 두 사람 누가 보면 완전 연인 같네. 뭐야 왜 저리 잘 어울려. 인우와 유정이 다녀가고 며칠이 지난 익숙한 식당. 유정이 인우와 늦은 밤에 왔던 바로 그 단골집. 오늘은 예약석이 길게 잡혀 있다. 외과 식구들이 하나둘 들어오며 자리를 채운다. 자자. 오늘은 우리 서인우 복귀 축하도 하고 다들 고생한 거 풀고 가자. 당직이 없는 의사들은 잔이 부딪히고 웃음이 흐른다. 유정도 회식 자리 한쪽에 앉아 언제 콜이 올까 급하게 음식을 먹는다. 외과 자리지만 인우가 초대해 온 분위기다. 현진도 따라왔다. 표정은 무난하지만 시선은 날카롭다. 민지 엄마가 주방 쪽에서 서인우를 발견하고 눈이 확 밝아진다. 어머, 선생님. 이렇게 또 보니 더 반갑네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잘 먹었습니다. 아이고, 걱정 마요. 내가 오늘 제대로 해줄게요. 민지는 회식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서빙을 돕는다. 유정과 눈이 마주치면 어색하게 웃고 다시 현진 쪽으로 간다. 현진아, 오랜만이다. 우리 아는 척 좀 하자. 너 내가 아까부터 봤는데 유정이 너무 신경 쓰지 마. 내가 언제? 오랜만에 보면서 이상한 소리 하네. 현진은 웃으며 물컵을 집지만 손끝이 떨린다. 누가 볼까 얼른 내려놓는다. 웃고 떠드는 사이에 음식이 하나둘 나온다. 유정은 늘 그렇듯 빨리 먹지 못하고 중간중간 호출 메시지를 확인한다. 그러자 인우가 눈치채고 자연스럽게 접시를 유정 쪽으로 밀어준다. 이거 먹어. 뜨거우니 조심하고. 오늘 너 밥도 못 먹었지? 괜찮아요.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서인우 단호하게 그러나 부드럽게. 그냥 편하게 먹어. 괜히 눈치 보지 말고 휴대폰도 내려놓고. 그냥 먹어. 오늘 당직 아니잖아. 너 아니어도 병원 잘 돌아가. 유정은 순간 멈칫하다가 짧게 웃고 젓가락을 든다. 오, 인우 선생님 후배 챙김이 장난 아닌데요? 레지던트들 밥 굶기면 결국 환자가 피해보니까요. 현진은 접시를 내려놓고 유정과 인우를 번갈아 본다. 현진의 입가가 아주 미세하게 굳는다. 회식은 계속된다. 웃음은 커지고 음식은 줄어든다. 인우가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전화 받으러 나간다. 현진아, 너 또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지? 괜한 분란 만들지 마. 민지야, 너도 참 오지랖이다. 내가 뭘 했다고 그래. 사람 진짜 이상하게 만든다. 현진은 그렇게 말하고도 눈이 웃지 않으며 손은 떨려 주먹을 꽉 쥔다. 회식이 한창일 때 서인우의 휴대폰이 진동한다. 죄송합니다. 병원에서 호출이 와서 가봐야겠습니다. 야, 오늘도 환자가 내 질투하냐? 빨리 갔다 와. 웃음이 터진다. 인우는 가볍게 고개 숙이고 밖으로 나간다. 문이 닫히는 순간 현진의 시선이 따라 움직인다. 저도 호출이 와서요. 병원 갔다 올게요. 민지는 음식을 나르다 현진이 인우를 따라 나가는 걸 멀리서 바라본다. 현진아, 제가 정말 아직도 서인우 셈을? 차가운 밤 공기. 인우가 전화로 짧게 상황을 확인하며 걸어간다. 네, 지금 갑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뒤에서 현진이 다가온다. 선생님. 서인우 차를 타려다 고개 돌리며 이현진? 왜 나왔어?
저도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서요. 마침 잘 됐어요. 저도 같이 타고 가도 되죠, 선생님. 타, 빨리 가자. 차가 출발한다. 창밖 불빛이 흐르고 차 안은 조용하다. 현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숨을 한번 고른다. 선생님,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중매해준다고. 응? 아, 그분 원래 그런 농담 좋아하셔. 그럼 전 어때요? 제자가 아닌 여자로. 전 농담 아닌데요. 순간 차가 살짝 흔들리며 브레이크 소리가 난다. 끼익. 서인우는 끼어든 앞차에 한 번 놀라고 현진의 말에 두 번 놀라며 야, 깜짝이야. 현진아, 사고 날 뻔했잖아. 괜찮아? 그러고 너, 선생님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다. 죄송해요. 놀라셨어요. 근데 진짜 궁금해서요. 농담처럼 넘기려고 하지만 현진의 눈빛은 장난이 아니다. 선생님은 유정이도 저랑 똑같이 제자로만 보세요? 눈은 앞을 보지만 생각은 멈춘 듯하다. 그 침묵이 오래가지 않지만 현진에겐 충분히 길다. 현진아, 지금은 그런 얘기할 상황이 아니야. 환자 호출로 가는 중이잖아. 딴 생각은 하지 말자. 이현진은 입꼬리를 올리며 미소를 짓지만 눈은 차갑다. 대답하지 못한 침묵은 대답보다 더 크게 들렸다. 병원 응급주차장 인우가 차에서 내리며 말한다. 현진아, 나 먼저 간다. 나중에 보자. 인우가 뛰듯이 사라지고 현진은 잠깐 서서 그 뒷모습을 본다. 만약 유정이가 똑같이 물었어도 대답을 못했을까? 다시 회식 자리 인우가 호출로 나간 뒤 현진이 따라 나간 걸 민지는 봤다. 민지는 홀이 한가해진 틈에 유정 옆에 와 앉는다. 유정은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아무렇지 않게 웃는다. 힘들지. 친구 얼굴을 이제야 보네. 배고프지. 여기 이거 먹어. 유정아,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까 현진이 표정이 옛날 고등학교 때랑 똑같았어. 너랑 서인우 쌤 보는 표정이. 틀림없어. 내 촉이 그래. 옛날처럼 다시 그럼 어째냐. 유정은 음식을 민지 앞에 놓으며 눈을 크게 뜨며 멈칫한다. 표정이 뭔가 큰일을 저지를 얼굴이었다니까. 유정은 잠깐 젓가락을 내려놓고 민지를 본다 하지만 바로 웃어 보인다. 나는 지금 서인우 쌤이랑 있지도 않아. 오히려 현진이가 더 같이 있지. 민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조심스럽게 덧붙인다. 그렇담 다행인데. 현진이, 서인우 선생님 좋아하는 거 우린 다 알잖아. 현진은 너한테 한 짓 우리가 모르는 줄 알지. 아무튼 너 조심해. 유정은 대답 대신 물컵을 준다.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린다. 유정은 과거를 떠나왔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얼굴로 다시 오고 있었다. 그날 병원 호출보다 더 빠른 속도로 또 하나의 소문이 누군가의 마음에서 자라기 시작했다. 그리고 병원은 학교보다 더 조용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소문은 더 오래 살아남아 더 크게 돌아온다. 어느 날 수술실 앞, 간호사 스테이션, 엘리베이터 안. 소곤거리는 목소리들이 서로의 귀를 찾아간다. 들었어? 서인우 선생님, 예전에 학생 때문에 학교 그만뒀다며. 그 학생이 강유정 쌤이라며? 진짜. 둘이 뭔가 있었으니 학교를 그만뒀겠지. 근데 둘이 진짜 무슨 사이인데? 서인우 쌤 그렇게 안 봤는데. 그냥 단순 제자면 왜 사람들이 저렇게 떠들어? 미성년자랑 설마. 소문을 더 크게 키우는 연료가 되곤 한다. 외과 과장실 문을 두드리고 서인우가 들어온다. 과장은 표정을 가볍게 하려 하지만 눈은 진지하다. 인우야. 마침 잘 왔다. 잠깐 앉아. 네, 과장님. 요즘 병원에 이상한 소문 도는 거 알고 있냐? 듣고 와도 어이없어. 그냥 웃어 넘겼는데. 무슨 소문이요? 저는 못 들었는데요. 서인우 쌤이 제자랑 뭐가 있어서 학교 그만뒀다더라. 그 제자가 강유정 쌤이고 둘이 무슨 사이냐? 이런저런 얘기. 인우의 표정이 단번에 굳는다.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누가 시작했는진 몰라. 사람들 사이서 퍼진 거니. 근데 중요한 건 내비까지 들어왔던 건 병원 전체가 다 알고 있단 소리야. 서인우 숨을 들이켜며 그런 일 없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나는 너를 너무 잘 아니 전혀 안 믿지. 하지만 다 나갔진 않으니깐.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너 자신도, 유정샘도 이젠 그때처럼 어리지도 않고. 네. 이번엔 그때처럼 도망가진 않을 겁니다. 이참에 아예 뿌리를 뽑아야죠. 인우는 자신 있는 표정으로 잠시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늦은 밤 병원 로비. 유정이 피곤한 얼굴로 퇴근하며 가방끈을 고쳐맨다. 그때 인우가 다가온다. 강유정 선생님, 지금 퇴근하십니까?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어색하게 그렇게 부르세요? 서인우는 웃으며 다가와 잠시 망설이다. 내가 강유정 쌤을 너무 막대했나? 그럼 내가 미안한데. 유정아, 요즘 병원에 이상한 소문 도는 거 들었어? 선생님, 걱정 마세요. 저, 그때처럼 도망 안 갈 거예요. 지금은 저도 어린아이도 아니고 신경 쓰지 않을래요. 유정은 인우를 바라본다. 자신감에 찬 눈빛이다.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렸고 절 보는 세상이 무서웠어요. 근데 지금은 환자도 있고 제가 지켜야 할 것도 있어요. 선생님, 정 걱정 마세요. 제가 잘 헤쳐나갈게요.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다행이다. 많이 컸네. 우리 유정이 이제 어린 소녀가 아니네. 인우가 처음으로 우리 유정이라 한다. 듣던 유정 당황해 한다. 심장이 쿵. 잠깐 정적. 인우는 깊게 숨을 들이켜고 예상치 못한 말을 던진다. 유정아, 그 소문 말이야. 강유정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들킬까 놀라고 인우를 쳐다본다. 너와 나 이상한 말로 돌고 있는 소문 말이야. 그걸 소문이 아니라 진짜로 만들면 어떨까? 유정의 눈이 커진다. 침을 삼키다. 사례가 걸려 기침을 하고 놀라 숨이 멎는다. 선생님, 지금 무슨 잠깐만요. 제가 잘못 들은 거죠? 왜 그러세요? 유정이 한 발 뒤로 물러나 인우를 쳐다본다. 인우의 표정이 낯설게 느껴진다. 지금 이 공간에 둘만이 있었던 게 아니었다. 로비 기둥 뒤 현진이 있었다. 회식 이후 뭔가 불안해 계속해서 인우를 주시하고 따라다닌 현진이었다. 그리고 지금 두 사람의 대화를 그대로 듣고 있다. 지금 유정에게 사귀자 말하는 거야? 서인우 쌤이? 왜 유정이야? 나는 안 되고 왜 쟤는 되냐고. 왜? 나랑 뭐가 다른데? 유정은 인우의 진진한 표정에 떨리는 목소리로 선생님, 너무 진지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전혀 생각지 못한 말이라. 지금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지금 이래도 벅차요. 서인우 고개를 끄덕 살며시 유정에게 다가온다. 알아. 지금 내가 한 말이 무척 당황스럽겠지. 그래서 지금 당장 대답하라는 게 아니야? 인우는 다정히 유정의 눈을 똑바로 본다. 나도 가볍게 던지는 말은 아니야. 충분히 생각하고 하는 말이니 생각해봐. 시간 줄게. 그렇다고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말고. 나랑 같은 생각이면 다 좋고. 인우가 유정을 보며 한 걸음 물러난다. 유정은 당황해하고 인우가 멀어져 가는 걸 못 느낀다. 유정은 한동안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다. 손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 몰라 가방끈만 잡고 있다. 인우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뒤 현진이 기둥 뒤에서 걸어 나온다. 얼굴은 굳어 있고 눈은 흔들린다. 강유정은 혼자 있는 줄 알고 있다. 누군가 나오니 깜짝 놀란다. 누구? 현진아? 이현진은 표정이 차갑고 억눌린 목소리. 내가 먼저 좋아했는데. 내가 먼저 선생님을. 현진의 눈에 분노와 울음이 같이 차오른다. 근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너 때문에. 예전에도 그렇게 됐고 지금도 이렇게 되잖아. 유정은 화를 내는 현진을 진정시키려 숨을 삼키며 현진아, 네가 뭔가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현진은 유정을 원망 가득 담긴 눈으로 보고 너는 늘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 지금도 피해자건처럼. 나만 또 이상한 사람처럼 되고 나만 나쁜 년이 되어 있어. 그때처럼. 유정은 한참 후에 겨우 입을 연다. 현진아, 너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 미안해. 현진은 유정의 말에 대답 대신 고개를 돌린다. 눈가가 젖어 있다. 그날 이후 유정은 민지와 서로 관계가 다시 어색해진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응급실 입구가 소란스럽다. 한 남자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들어와 주변을 밀치며 소리친다. 내 아내 어디 있어? 여기 있다고 했잖아. 너희가 숨기는 거지? 숨기는 거 맞지? 빨리 말해. 선생님, 진정하시고요. 잠깐 나가 계세요.
여긴 응급실입니다. 다른 환자분도 생각하셔야죠. 환자, 내 아내가 지금 저기로 들어갔다고. 비켜! 내가 남자랑 같이 있는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내가 다 알아. 비켜! 남자가 주변 기구를 건드리며 위협적으로 다가온다. 응급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다. 현진이 응급실 쪽으로 뛰어들어온다. 무슨 일이에요? 간호사 경비원을 부르려 전화 수화기를 들다 현진을 보고 다급하게. 저분이 계속 부인 찾으면서 난동이에요. 술을 너무 많이 드셨어요. 현진이 남자에게 다가가며 낮게 말한다.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부인분은 저희가 안전한지 확인해 드릴 테니까. 시끄러! 넌 또 뭐야? 너도 한패지. 여자들은 다 똑같아. 남자가 갑자기 팔을 휘두른다. 손에는 작은 칼이 들려있다. 현진이 반사적으로 피하려는 순간 옆에서 유정이 들어온다. 현진아, 위험해. 뒤로 가. 유정이 몸으로 현진을 밀어내며 남자의 몸이 부딪힌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 그리고 날카로운 금속이 스친다. 잠시 후 유정의 팔에서 피가 흐른다. 붉은 줄이 흰 가운 위로 번진다. 어머, 선생님, 피가. 여기 누가 좀 와요. 강쌤 다쳤어요. 현진은 유정이 팔에서 피가 흐르고 사람들이 와도 그 자리에 얼어붙는다.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 유정은 처치실에 와 있다. 유정이 의자에 앉아 팔을 올리고 있다. 피가 계속 흐르지만 유정은 호흡을 고른다. 간호사가 소독 준비를 한다. 강쌤, 상처 깊어 보이는데요. 우선 소독부터 할게요. 괜찮아요. 일단 압박하고 봉합할지 그때 가서 다시 해요. 현진이 옆에 서서 손을 어찌할지 몰라 하며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다. 그걸 다른 간호사가 쳐다보며 현진을 이리저리 살핀다. 이 쌤도 어디 다쳤어요? 어디 봐요? 쌤 왜 그래요? 현진은 치료 중인 유정을 보며 눈물이 고인다. 미안해, 유정아. 나 때문에 내가 신경 썼어야 했는데 내 불찰이야. 유정은 치료 중 아픈지 인상을 쓰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듯. 괜찮아. 정 그렇게 미안하면 네가 내 당직 좀 대신 서면 되겠네. 아, 그리고 당분간 나 수술도 못 들어가니 그것도 대신 들어가고. 현진은 통증이 심할 텐데 여유 있게 장난치하며 말하는 유정에게. 뭐, 너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당직의 수술 걱정이야? 유정은 긴장하는 현진에게 웃어 보이고 간호사가 소독을 시작한다. 유정이 이를 악물지만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걸 보는 현진이 더 아프다. 그때 응급실 문이 갑자기 열리며 서인우가 숨을 몰아쉬고 들어온다. 평소의 차분함은 어디에도 없다. 강유정? 유정아, 지금 어디 있어요, 강쌤? 간호사가 인사도 없이 다급히 물어보는 인우 보고 놀라며. 저기, 저쪽 처치실이요. 인우는 간호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처치실로 뛰어들어온다. 그리고 유정의 팔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는다. 이게 뭐야? 너 바보야? 응급실에선 항상 조심해야지. 많이 다친 거야? 유정은 당황한다. 인우가 이토록 화내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든다. 유정은 얼굴이 빨개진다. 선생님, 괜찮아요. 많이 다치진 않았어요. 인우는 누가 있건 상관없이 유정의 팔을 살피며 단호하게 끊는다. 괜찮은데 피가 이렇게 나? 얼굴은 왜 이래? 너 열 오르는 거 아냐? 인우는 유정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고 상처를 확인한다. 유정은 주변 시선에 더 얼굴이 붉어지고 인우는 시선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인우의 행동에 주변 의사 간호사들이 잠깐 말을 잃고 쳐다본다. 유정은 계속되는 사람들의 눈총에 주변을 의식하고 작게. 진짜 괜찮아요. 쌤, 다들 보고 있잖아요. 치료받으면 돼요. 심각한 거 아니니 그만 가세요. 유정은 팔을 내리며 괜찮다 하고 인우 시선은 유정 팔만 본다. 지금 남들이 보든 말든 상관없어. 의사가 팔을 다쳤어. 무슨 소린지 몰라? 차갑게 얘기하며 인우가 간호사에게 차분하게 지시를 한다. 감염 예방 항생제도 체크해주세요. 지금 봉합합니다. 인우 지시에 간호사들 분주히 움직이고 유정은 그 모습을 보며 멍해진다. 현진이 한 발 뒤로 물러서 있다가 유정과 인우를 번갈아 본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현진에게는 너무 선명하다. 현진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두 사람을 보며 눈을 내리깔고 유정아, 그리고 선생님, 두 사람에게 진짜 미안해요. 현진은 자신의 말 한마디가 과거엔 학교를 흔들고 그때처럼 자신으로 인해 또 누군가가 다칠까봐 겁이 난다. 현진이 겁먹고 몸을 떨며 울고 그걸 본 서인우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현진아, 사과는 오늘로 끝내자. 다신 사과할 일 만들지 말고. 그 대신 유정이 하는 당직 수술 당분간은 이현진 쌤이 하는 거다. 누군가는 해야지. 친구인 현진 쌤이 하는 걸로. 강유정 쌤은 당분간 근신하고. 현진은 떨며 울다 인우가 하는 말에 당황하며 눈만 껌뻑거린다. 유정은 현진이 멍해 있는 얼굴을 뒤로 자신은 왜 근신이냐고 따지고 인우는 조심성 없이 행동해서 그런다 하며 유정의 팔을 붕대로 감는다. 인우의 빠른 수술 덕에 통증은 남아있지만 피는 멈췄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시 자기 일에 바빠지고 두 사람만이 남아있다. 인우 다정하게 걱정스런 표정으로 유정에게 낮게 말한다. 이제 피는 멎은 것 같네. 유정아, 전에 내가 생각해보란 거. 생각은 해봤어? 너무 오래 생각 말고 빨리 얘기해줘. 좋은 쪽으로. 유정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걸 느끼고 입술을 다물고 고개를 숙인다. 네, 근데요, 선생님, 제가요. 지금 당장 답하지 않아도 돼. 충분히 생각하고 얘기해. 난 언제든 기다릴 수 있어.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너가 다치고 나니 더 확실해졌어. 너를 다시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유정은 인우의 다정한 말에 눈을 살짝 올려 쳐다본다.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인다. 인우는 그런 유정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인우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풀린다. 긴장감이 동시에 풀리는 미소. 인우는 유정을 한없이 바라본다. 이날 유정은 많이 다쳤지만 인우의 따뜻함, 현진의 뒤늦은 사과, 그로 인해 차가웠던 마음의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잠시 뒤 응급실 문이 다시 열리고 누군가가 외친다. 인우의 간호사 한 분이 다급하게 처치실로 들어오고 선생님, 지금 위급 환자 들어왔습니다. 인우와 유정은 동시에 고개를 들어 다급히 들어오는 간호사를 본다. 두 사람은 서로를 잠깐 보다 유정만 남겨두고 인우는 뛰어나간다. 유정의 팔은 한동안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고 그 빈틈을 현진이 거의 다 채우며 병원은 바쁘게 놀아간다. 새벽 회진 차트 보호자 설명, 약 처방 확인 등 현진은 바쁘게 움직인다. 현진 선생님, 강 선생님 환자 쪽에서 보호자가. 제가 갈게요. 현진이 걸음을 재촉한다. 피곤할 법도 한데 이상하게 표정이 가볍다. 퇴근 후 익숙한 작은 식당 문을 열자 종이 딸랑 울린다. 어머, 어서들 와. 유정이 왔네? 현진아 같이 들어오니 더 반갑다. 유정은 밝게 웃으며 들어와 자리에 앉는다. 어머니, 저희 오늘 진짜 배고파요. 빨리 되는 걸로 얼른 주세요. 현진은 같이 웃으며 장난스런 표정으로 어머니, 유정이 팔 아파서 젓가락질도 못해요. 제가 대신 먹여줘야 할 것 같아요. 아이고, 세상에 어쩌다가 다쳤어. 앉아. 내가 금방 맛있게 해줄게. 그때 한쪽 테이블을 정리하다 익숙한 얼굴이 손을 흔든다. 야, 뭐냐? 익숙하지 않은 이 그림은 뭔가 어색한데. 세 사람은 잠깐 어색함 없이 진짜 고등학생처럼 웃으며 떠든다. 유정은 한 손으로만 밥을 먹으려 애쓰고 현진이 반찬을 슬쩍 유정 앞에 놓아준다. 미연은 유정을 챙기는 현진의 행동에 놀리듯 뭐냐? 나 모르게 무슨 일 있었어? 왜들 이래? 현진아, 오늘 왠지 어색하다. 미연의 말에 세 사람의 웃음이 식당 안을 채운다. 세 사람이 웃고 떠들 때 문이 다시 열리며 종소리가 난다. 서인우가 들어온다. 자연스러운 걸음, 익숙한 시선. 민지 엄마가 주방에서 음식을 내오며 환하게 웃으며 어머, 선생님, 왜 안 오시나 했네요. 어서 오세요. 인우는 반갑게 맞아주는 민지 엄마에게 웃으며 인사하고 인우의 시선은 테이블을 훑다가 유정에게 멈춘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유정 옆자리로 간다. 여기 앉아도 되지. 뭐 시켰어? 배고프다. 유정은 인우의 행동의 순간
무안해지고 앞에 있던 두 사람 멍하니 쳐다본다. 현진은 어색한 공기를 바꾸기 위해 미연에게 장난스럽게 야, 너 아직 모르지? 서인우 쌤이 이럴 줄 몰랐다. 병원에서 저 둘이 얼마나 눈꼴실인지. 미연은 현진의 얘기에 눈 커지며 뭐야? 내 친구 현진이로 다시 돌아왔구나. 어디 갔다 왔어? 현진 어깨에 으쓱해하며 나도 알아. 너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지만 이젠 안 그래. 뭐야? 변했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서연이가 보면 좋아하겠다. 유정은 미연이 현진을 놀리는 걸 보고 웃으며 아, 너 이제 그만해. 자꾸 놀려. 인우는 아무렇지 않게 유정 쪽으로 물컵 밀어주며 그만 말하고 물 마셔. 팔은? 오늘은 좀 덜 아파? 유정은 인우의 보살핌이 어색해졌게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먹을 테니 그만 좀 하세요. 인우는 물컵을 들어주며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내가 좋아하는 거니 신경 쓰지 마. 자, 얼른 마셔. 유정 물을 받아 마시고 무안한 표정을 짓지만 인우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인우가 자연스럽게 유정의 반찬을 정리해주고 젓가락이 불편한 유정을 위해 그릇을 살짝 돌려준다. 미연은 현진에게 인우의 행동을 보고 조용히 말한다. 와, 진짜 못 봐주겠다. 지금 앞에 계신 분 서인우 쌤 맞아? 현진은 이제 익숙한 모습이라 전혀 놀라지도 않고 웃으며 너는 아직 익숙해지려 멀었어. 난 저걸 매일 본다 아주 죽겠다. 유정은 두 친구의 놀림에 더 무안해져 고개를 숙인다. 제발 나 밥 먹게 좀. 이러다 체하겠어요. 인우는 유정의 불만에도 전혀 미동도 없이 태연하게 밥 먹게 놔두고 있어. 내가 너한테 먹여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팔 대신 움직여주고 있는 거지. 넌 맛있게 먹기만 해. 미연과 현진이 동시에 소리 지르고 야유하며 웃는다. 유정의 팔은 다 나았고 언제나처럼 바쁘게 생활한다. 시간이 언제 갔는지 모를 정도로 세월은 몇 년 흘렀다. 서인우는 외과 과장 전문의 교수가 되었고 명진병원에서 이름 있는 의사가 되어 있다. 수술 스케줄은 이미 1년치가 다 채워져 여유가 없다. 그의 이름은 환자들 사이에서 믿고 맡기는 선생님으로 통했고 유정은 레지던트 3년 차에서 전문의 전공을 공부 중이며 그만큼 더 바빠졌고 인우와 볼 시간도 그만큼 없어졌다. 수술 스케줄에 지쳐도 환자 앞에선 절대 내색 않고 씩씩했고 쓰러질 것 같아도 환자 앞에서는 똑바로 서야 했다. 병원복도 유정이 뛰어가다 인우와 스친다. 서로 바쁜데도 시선이 닿는 순간 짧게 멈춘다. 서인우는 후배들과 회진 중에 유정을 보고 작게 밥은? 언제 오프야? 유정 인우를 보고 웃다 주변 후배들을 보고 그 자리를 피하려 하고 그런 유정을 인우가 팔을 잡고 다정히 바라봐 유정은 무안해하며 나중에 먹으면 돼요. 지금 빨리 가야 돼서. 유정이 얼른 자리를 피하고 싶어하는 표정이 보여 인우는 웃는다. 그들은 바쁜 병원 생활 속에 잠깐 마주치는 게 다였고 데이트도 평범하게 하지 못했고 연애다운 연애도 없었다. 대신 늦은 밤 차트 옆에 커피 한 잔, 당직 끝 새벽에 짧은 문자, 그리고 서로가 다치지 않게 붙잡아주는 손. 식당에서 밥 먹으며 웃고 그게 그들의 연애였다. 연애 아닌 연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진짜 연인 사이. 병원 내 사람들은 언제부터인가 그들을 응원한다. 어느 늦은 밤 병원 옥상 바람이 차다. 유정이 잠깐 숨을 고르러 올라왔다가 인우를 만난다. 선생님, 여기 계셨어요. 서인우 방금 막 수술을 끝내고 나온 복장으로 서 있다. 수술 끝나고 잠깐 시간이 남아서. 넌 수술 중인 줄 알았는데 끝났어? 방금 끝났어요. 바람 좀 쐬려 올라왔어요. 서인우 피곤해하는 유정을 보고 잠깐 망설이다가 조용히. 유정아. 네. 나는 언젠가 너랑 결혼할 생각이야. 유정이 숨을 멈춘다. 이번엔 피하지 않는다. 저도요. 근데 지금은 잠잘 시간도 없어요. 지금 우리 둘 다 너무 바쁘잖아요. 나도 알아. 우리 서로 시간을 내서 쉬기라도 하고 싶어. 정 안 되면 병원 마당에서라도 하면 되지. 둘 마음이 중요하잖아. 유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만간 의사가운에 부케만 들고 병원 마당에 자신이 서 있을 것 같아 유정은 웃음이 난다.
옥상 불빛 아래 유정의 얼굴이 편안해진다. 소문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끝내 소문을 넘어 두 사람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심, 누군가의 손을 놓지 않겠다는 약속. 언젠가 둘의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완성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